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목균형표의 진짜 강점을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차트에 일목균형표를 켜놓고도 구름대만 보거나 복잡하다고 꺼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목균형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실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 쓰고 있는지 아주 단순한 구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를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각각의 선이 의미하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일목균형표를 구성하는 5가지는: 첫 번째는 기준선, 두 번째는 전환선, 세 번째는 후행스팬, 네 번째는 선행스팬 A, 다섯 번째는 선행스팬 B, 여섯 번째는 구름대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다들 포기하실 겁니다. 근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기준선은 중기 흐름을 봅니다. 최근 26기간 동안 만들어진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이어 만든 선으로 중기 가격 움직임의 속도와 힘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기준선은 기울기와 위치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 중인 기준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중기 평균 가격대보다 높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중기 흐름에서는 상승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중인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중기 평균 가격대보다 낮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중기 흐름에서는 하락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은 차트 프레임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봉 차트를 보고 있다면 1기간은 하루가 되는 거고, 4시간봉 차트를 보고 있다면 1기간은 4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론만 대충 듣고 기간을 전부 하루로 착각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구조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전환선은 단기 흐름을 봅니다. 최근 9기간 동안 만들어진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을 이어 만든 선으로 단기 가격 움직임의 속도와 힘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전환선도 기울기와 위치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 중인 전환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단기 평균 가격대보다 높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 흐름에서는 상승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중인 전환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단기 평균 가격대보다 낮은 위치, 즉 단기 흐름에서는 하락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개념을 아셨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전 상태와 역전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호전 상태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한 구조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역전 상태는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위치한 구조로 단기 흐름의 약화, 즉 조정이나 방향 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전이 나오면 매수, 역전이 나오면 매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실 겁니다. 구름대는 선행스팬 A와 B가 만들어낸 공간으로 음운과 양운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가격이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게 될지를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흐름이 구름대 위에서 유지되면 상승 환경, 아래에서 유지되면 하락 환경, 구름대 안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 방향성이 애매한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안에서는 전환선은 단기, 기준선은 중기, 구름대는 장기 흐름과 시장 환경을 보여줍니다. 후행스팬은 현재 가격을 26기간 전에 과거로 이동시켜 표시한 값을 이어 만든 선으로 지금의 흐름이 과거 대비 우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후행스팬이 과거 캔들 위에 있으면 상승 우위, 아래에 있으면 하락 우위로 해석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봐야 될 신호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호를 다 파악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중에 일목균형표를 꺼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위에 4가지만 정확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반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하는 실수와 실전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같이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대만 보고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구름대 위라고 무조건 들어가면 추세 말단에서 물릴 확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캔들이 구름대 위에 위치했지만 기준선과 전환선, 후행스팬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며 캔들이 하락해버립니다. 구름대 하나로만 해석하기보단 전환선과 기준선, 후행스팬 정렬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구름대 위라는 것만 보고 따라붙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구간에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작은 눌림에도 불안해지면서 불필요한 정리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 시장 흐름이 아니라 캔들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매매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단기봉에서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틀린 그림 찾기 같은 차트가 돼버리는 모습입니다. 너무 짧은 프레임에서는 오히려 노이즈가 많아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진짜 강점은 장기 프레임에서 나옵니다. 큰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단기 움직임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차트를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선 교차를 진입 신호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호전이라서 사고, 역전이라서 팔고, 이렇게 되면 사지 말걸, 팔지 말걸, 껄무새가 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단순히 호전이냐 역전이냐만 보는 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전 상태라도 기준선이 수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환선이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 조정 이후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교차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환경과 구조가 먼저 맞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교차만 보고 먼저 진입하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속게 되고, 왜 신호가 맞지 않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실수하는 매매를 반복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추세도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목균형표를 통해 각각의 신호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 흐름과 구조를 같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신호만 보고 급하게 들어가서 계속 손실을 반복하는 것보다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시드를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아직도 단기복만 붙들고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목균형표의 핵심들만 잘 활용하셔도 괜히 정리했네 혹은 괜히 들어갔네 라는 후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숫자 하나에 매매를 걸면 그건 결국 운이 됩니다. 하지만 구조와 흐름을 읽기 시작하면 매매는 확률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 차트를 보는 시야를 넓게 가지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차트의 일목균형표를 끼고 구름대 위치와 전환선과 기준선의 방향, 후행스팬의 위치, 구름대 두께 변화를 보며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는 시야를 넓혔을 뿐인데 매일 보던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쌓이면 불필요한 추격이나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다만 차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영상의 목표이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